옛날에는 잘라낸 사람은 7, 80%는 재발하죠. 그러나 저희들 집에서는 수술하고 조사를 하면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배꼽이 돌출하는 것은 선천적 기형으로 헤르니아 또는 허니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저런 모양의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케로이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꼽을 통해 가지고 지방 흡입을 했거나 또는 복강경 같은 거 수술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뿔룩하게 엄지손가락 많은 게 튀어나와서 가렵고 따끔거리고 또는 케로이드가 양쪽에 생겨서 두 개가 갑자기 합쳐지면 중앙에 남아있는 정상 조직에서 분비물이 모여서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고름이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는 그냥 하나짜리만 있는 사람은 그냥 배꼽이 돌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케로이드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도로 케로이드가 심한 사람이 있죠. 사실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구를 넣어서 1분에 3000rpm으로 막 기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방을 빼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지방 조직이 사실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피부 손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케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은 진피에 피부 손상이 심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강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체질의 약함이나 강도에 따라 차이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외과적인 침습이 또 심한 경우에도 그 영향을 미치죠. 이제 그 흉터를 잘라내고 그 주위 조직을 당겨서 하니까 처음에는 뭐 케로이드 고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배꼽의 모양이 배꼽이라서 안으로 움푹 파여야 되는데 움푹 파이지를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환자분들은 케로이드 없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하지만 또 고치는 의사로서는 저걸 좀 더 뭐 배꼽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뜻대로 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은 기존 케로이드 조직을 다 잘라버리지 않고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을 얇게 만들어서 배꼽 부분에다가 이식을 좀 하지요. 그랬더니 배꼽 모양이 거의 뭐 90% 정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깊이로 만들어지고 색깔도 약간 갈색으로 되니까 환자나 저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죠. 작을 때 이거 케로이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사람들은 나쁜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치하다가 따끔거리면 또는 건지러우면 긋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악화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수술해야 되죠. 옛날에는 수술만 한번 잘라낸 사람은 7, 80%는 재발하죠. 그러나 저희들 집에서는 수술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자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의 일종을 3회 조사를 하면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케로이드가 치료가 되는 것보다도 강도가 센 케로이드는 주사가 찌르는 것도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리암시놀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건드리면 고쳐지는 힘보다는 이 반응이 더 커지면 케로이드가 더 이제 자극이 되어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한다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할 때도 있죠. 아주 약할 때는 주사로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단단함이 커지고 중등도 이상이면 제가 볼 때는 수술하고 방사선 째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에요.